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 그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합체의 원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하지만은 표현 중에서도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디어와 구분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첫째로 합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표준.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의 원칙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보호를 해주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함께 보호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 그 경우에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합체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의 표준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이 아이디어를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회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표준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지만 어떤 하나의 표현 방법이 이것이 표준이 됨으로써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합체의 원칙은 원래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사실상의 표준은 원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었지만 이 어떤 그 중에 한 표현 방법이 표준이 됨으로써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문 키보드입니다. 영문 키보드를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QWER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키보드를 우리가 퀄티 방식의 키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키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퀄티 방식,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퀄티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키보드 표현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퀄티 방식으로 키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영문 키보드의 표준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키보드를 만들어서는 팔 수가 없게 되었죠. 아무도 그런 키보드는 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영문 키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키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표현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키보드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합체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표준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작권의 보호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던 그 로터스 사건입니다. 로터스라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이 로터스에서 생산 판매했던 이 로터스라는 계산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그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초기에 보급되던 그 당시에는 이 로터스를 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로터스보다 조금 더 개량된 그 쿼트로라는 프로그램이 볼란드라는 회사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란드라는 회사에서는 이 쿼트로라는 계산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그 로터스를 쓰던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 볼란드의 쿼트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로터스의 메뉴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이 쿼트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물론 메뉴 구조를 로터스와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로터스를 썼던 사용자들이 이 볼란드의 쿼트로 프로그램을 쓰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로터스의 메뉴 구조와 거의 동일한 그런 메뉴 구조로 이 쿼트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터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볼란드의 쿼트로 프로그램이 그 메뉴 구조가 이 로터스의 메뉴 구조를 그대로 갖다 카피했다. 즉 저작권 침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로터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메뉴 구조, 메뉴 구조를 보면 되게 불러오기 그러면은 Alt O, 또 카피하기 그러면 Ctrl C, 갖다 붙이기 그러면 Ctrl V, 끝내기는 Ctrl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터스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카피하다 그럼 Ctrl C라고 되어 있는데 카피하다는 꼭 물론 이제 카피하다의 그 C에서 따온 것이긴 하지만은 꼭 복사한다는 것이 카피만 쓸 필요는 없고 리프로듀스라든가 또는 듀플리케이트 이런 R이나 D를 쓸 수 있는데 굳이 로터스 프로그램과 똑같은 Ctrl C라는 문자를 이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터스의 그 메뉴 구조를 갖다 베낀 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는 로터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항소심에 올라가서 볼란드 회사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로 다양한 메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로터스의 메뉴 구조와 다른 메뉴 구조를 굳이 만들게 된다면 기존의 로터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쿼트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로터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메뉴 구조를 쿼트로의 메뉴 구조를 새로 배워야 되는 것이 힘들어서 불편하고 귀찮아서 이 쿼트로 프로그램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더 개량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로터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새로운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볼란드와 같은 그런 회사의 어떤 개발 의지를 꺾는 그런 결과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볼란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이 파기가 되고 그 로터스의 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199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9명의 판사가 있는데요. 원심을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아마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 분이 회피를 했고 그래서 8사람이 심리에 참여한 결과 4대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4대4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란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터스가 손해배상, 즉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것이 결국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이 메뉴 구조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실상의 표준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메뉴 구조 같은 것은 이제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을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표준이 아닌 방법으로 이 메뉴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시장에 들어오려는 그런 후발 개발자들의 그 시장 진입을 막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 방법이 이것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면은 설사 그것이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표준은 이 소프트웨어의 메뉴 구조,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용자와 그 장치 사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어떤 메뉴 구조라든가 자동차의 뭐 핸들이라든가 스틱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조작부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그 표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프로그램이나 그 메뉴 구조를 보면 되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설사 그 워드의 그 메뉴 구조와 아래 한글의 메뉴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 먼저 만든 쪽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메뉴 구조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합체의 원칙,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실상의 표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